새벽 5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든 시간, 부산 중앙시장에는 벌써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 이 시간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어요. 77세 박순덕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는 구멍 난 운동화를 신고 20년도 더 된 듯한 낡은 가방을 들고 시장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할머니, 오늘은 뭘 사실 건가요? 오늘은 한우 열근 주세요. 할머니가 고른 건 비싼 거예요. 한우 열근에 60만 원.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결제 방식이었어요. 할머니가 지갑에서 꺼낸 건 빳빳한 새 돈이었습니다. 마치 은행에서 막 찾아온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봉지 하나면 되시죠? 아니에요. 따로따로 담아주세요. 한우는 500g씩 20봉지로요. 정육점 사장 김태원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왜 이렇게 나눠서 담아달라고 하는 걸까?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상한 쇼핑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매일 새벽 5시 30분부터 7시까지 할머니는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장을 봤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이영숙 씨가 말했어요. 처음엔 그냥 까다로운 손님인 줄 알았어요. 맨날 과일을 만져보고 고르고 봉지도 여러 개로 나눠달라고 하고 그런데 계속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할머니의 패턴은 일정했습니다. 월요일은 한우, 사과, 달걀. 화요일은 돼지고기, 배, 우유. 수요일은 닭고기, 귤, 빵. 목요일은 생선, 바나나, 라면. 금요일은 한우, 딸기, 두부. 토요일은 삼겹살, 포도, 과자. 일요일은 치킨, 오렌지, 떡. 매일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어치를 사는데 항상 새 돈으로 계산했어요. 할머니, 돈이 어디서 나와요? 매일 이렇게 비싼 걸 사시면. 과일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돈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겨울에도 얇은 점퍼 하나만 입고 다녔습니다. 낡은 운동화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양말이 보일 정도였죠. 할머니가 돈이 있다면서 왜 자신은 그렇게 남루하게 다니실까?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혹시 어디서 돈을 얻어오시는 거 아냐? 요즘 보이스피싱 당하는 할머니들 많잖아. 누가 속이는 거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매일 봉지를 여러 개로 나눠서 담아달라고 하는 것이 더욱 의문을 자아냈어요. 어느 날 두부가게 사장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식당이라도 하세요? 매일 이렇게 많이 사시는 걸 보니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해서요. 할머니의 대답은 항상 모호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인들의 궁금증은 더해갔습니다. 특히 할머니가 항상 혼자 와서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까지 했어요.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하지만 할머니가 가는 방향을 보면 시장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서 가져가실까? 한편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표정을 보니까 좋아 보이시던데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아. 매일 새 돈으로 계산하는 게 이상하다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오시는 건가? 그럼 통장에 돈이 꽤 있으시다는 얘기네. 추측들이 난무했지만 정답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날 할머니의 모습이 달랐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거든요.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과일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비싼 과일과 고기를 샀습니다. 여전히 새 돈으로 말이죠. 그날 이후 상인들의 걱정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가 뭔가 힘든 일을 당하시는 게 아닐까? 혹시 누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닐까?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징후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정육점에서 고기를 고르는데 평소보다 훨씬 신중했어요. 이 고기 신선한 거 맞죠?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죠? 혹시 더 좋은 부위는 없나요? 마치 누군가 아주 중요한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이 고기 끓여서 국을 끓이면 몇 명 정도 먹을 수 있을까요? 사과는 몇 개씩 나눠 먹으면 좋을까요? 달걀은 몇 개 정도가 한 사람 분량인가요? 마치 여러 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같은 질문들이었어요. 정육점 사장 김태원 씨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 분량을 궁금해 하실까?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시켜서 음식을 사오게 하는 건 아닐까? 요즘 독거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다던데. 그런 와중에 또 다른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할머니가 매번 시간을 확인하는 거였어요. 지금 몇 시죠? 7시 전에는 나가야 하는데 너무 늦으면 안 돼요. 마치 정해진 시간에 어딘가에 가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은 할머니가 급하게 뛰어오기도 했어요. 늦었다, 늦었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난 할머니를 보고 상인들은 더욱 걱정이 됐어요. 할머니,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누구요?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요. 이제 상인들 사이에서는 본격적인 걱정이 시작됐어요.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당하시는 거 아닐까?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돈을 가져다 바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요즘 그런 조직들이 독거노인들을 노린다던데 우리가 신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면 완전히 절망적이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미소를 짓기도 했고 상인들과 대화할 때는 따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할머니가 무서워하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오히려 뭔가 보람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좋은 일을 하시는 건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났어요. 할머니가 계산을 마치고 나가려는데 봉지에서 작은 쪽지가 떨어진 거예요. 태원 씨가 주워서 보니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오늘도 힘이 나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글씨가 어린아이 글씨가 아니었어요. 어른의 글씨였어요.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태원 씨가 쪽지를 건네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할머니는 급하게 쪽지를 받아 가방에 넣었어요. 누가 쓴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서둘러 나가버렸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상인들의 추측은 더욱 다양해졌어요. 할머니가 누군가를 돌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픈 가족이 계신 건가?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시는 건가? 그런데 왜 숨기실까? 부끄러워 하시는 건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정육점 사장 김태원 씨는 결국 할머니를 따라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할머니가 문제에 휘말려 계시는 건 아닐까? 그날 아침 할머니가 장을 다 보고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고 시장을 나서자 태원 씨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할머니는 시장에서 나와 173번 버스를 탔습니다. 태원 씨도 같은 버스에 올랐죠.
버스 안에서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표정에는 걱정과 설렘이 동시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약 20분 후 할머니는 시내 한복판에서 내렸어요. 태원 씨도 조심스럽게 따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간 곳이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오래된 다세대 주택가였다는 것입니다.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고 건물들도 20년은 좋게 넘어 보였어요. 할머니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아 보이는 3층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건물 외벽은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은 시멘트가 군데군데 부서져 있었습니다. 태원 씨는 멀리서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장바구니에서 음식을 꺼내더니 준비해온 작은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나누기 시작했어요. 한우로 끓인 국, 신선한 사과, 삶은 달걀들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계신 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아, 순덕이 왔구나. 고마워, 고마워. 할아버지는 70대 후반쯤으로 보였는데 옷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준비한 음식 봉지를 할아버지에게 전달했어요. 따뜻한 국물이 담긴 보온병도 함께요. 오늘은 한우로 끓인 국이에요.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드세요. 순덕아, 정말 고맙다. 이런 걸 어떻게 매일. 괜찮아요. 맛있게 드세요. 태원 씨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 근처였습니다.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였는데 할머니는 무거운 장바구니를 끌면서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역 근처 공원에서 할머니는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옷차림이 말이 아니었어요. 찢어진 점퍼에 구멍난 바지, 더러워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며칠 씻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아저씨, 어젯밤엔 어디서 주무셨어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지하상가에서 잤어요. 춥지 않으셨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주신 담요 덕분에 버텼어요. 할머니는 이분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깨끗한 양말과 속옷도 꺼내줬어요. 이거 새로 산 거예요. 갈아입으세요. 할머니, 이런 걸 어떻게 해?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태원 씨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어요. 할머니가 노숙자들과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돈이 있는 거지? 할머니의 차림새를 보면 결코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태원 씨는 더 따라가 봤어요. 할머니의 다음 목적지는 부산역 근처였습니다. 버스로 이동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지역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곳이었지만 한쪽 구석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할머니. 멀리서 누군가가 할머니를 반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60대 할머니였는데 이분도 옷차림이 넉넉해 보이지 않았어요. 영자야, 오늘은 어때? 그저 그래요.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하겠어요. 병원은 갔어? 돈이 어디 있어요? 참고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영자 할머니에게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작은 봉투를 하나 더 전달했는데 그 안에는 파스와 진통제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붙이고 약도 먹어.
너무 아프면 꼭 병원 가야 해.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태원 씨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단순히 음식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주고 있었던 거예요. 네 번째 장소는 영도구의 한 공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할머니는 40대 남성을 만났어요. 이분은 다리를 다쳐서 목발을 짚고 있었어요. 형준아, 다리는 좀 어때? 할머니, 많이 좋아졌어요. 다음 주부터는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무리하면 안 돼.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할머니는 이분에게도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전달했어요. 특히 이분에게는 우유와 계란을 더 많이 주었어요. 상처가 빨리 아물려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해. 할머니가 의사보다 더 세심해요.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간 곳은 감천문화마을 입구였습니다. 여기서는 10대 청년을 만났어요. 이 청년은 가출 청소년인 것 같았어요. 민수야, 집에 연락은 해봤어? 아직 용기가 안 나요. 그래도 부모님이 걱정하실 거야. 할머니,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할머니는 이 청년에게도 따뜻한 음식을 주었지만 다른 분들과는 다른 대화를 했어요. 공부는 어떻게 할 거야? 검정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주신 책으로요. 그래, 공부해야 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는 총 5군데를 돌았습니다. 독거노인 할아버지, 노숙자 아저씨, 아픈 할머니, 다친 중년 남성, 그리고 가출 청소년까지 모든 분들에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눠줬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살아가요. 이런 분이 천사지 뭐예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받는 분들의 감사 인사에 할머니는 그저 미소로 답했어요. 하지만 태원 씨가 보기엔 할머니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낡은 옷, 구멍난 신발, 그리고 너무나 여윈 모습. 할머니도 힘들어 보이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지? 태원 씨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오후 1시가 넘어서야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올랐어요. 태원 씨도 같은 버스에 탔는데 할머니는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빈 장바구니를 끌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다음 날 태원 씨는 다른 상인들에게 어제 본 일을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나눠주고 계셨어. 정말요? 그럼 좋은 일 하시는 거네. 그런데 이상한 게 할머니도 어려워 보이셨거든. 그런데 어떻게 매일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서 나눠줄 수 있는 거지? 상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추측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혹시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되셨나? 아니면 자식들이 용돈을 많이 주시는 건가? 그런데 자식들이 용돈을 준다면 할머니도 좀 더 좋은 옷을 입으실 텐데 보험금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에 가게를 하셨는데 돈을 모아두신 건가?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과일가게 사장 이영숙 씨가 말했어요. 내가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볼게. 할머니가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지 말이야. 그런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장을 보신 거예요. 한우 3kg, 각종 과일 10kg 이상,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거리들. 달걀도 5판이나 샀어요.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인가요? 응, 조금. 특별한 날이야.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기쁜 특별한 날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이날 계산 금액은 무려 15만 원이었어요.
할머니는 역시 새 돈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지폐의 종류가 달랐어요. 5만 원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평소에는 1만 원권과 5천 원권을 주로 사용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돈이 정말 많으시네요. 계산을 받던 정육점 직원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많지 않아. 그냥 필요한 만큼만 있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태원 씨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따라가 봤어요. 이날 할머니는 평소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조금 더 외진 곳이었어요. 부산 북구의 한 야산 기슭이었는데 거기엔 임시로 지어진 천막과 컨테이너 같은 곳에 더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할머니 왔다. 오늘은 뭘 해주실까?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사람들이 할머니를 반겼어요. 마치 가족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곳엔 10명이 넘는 분들이 계셨는데 모두 어려운 처지의 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준비한 음식으로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한우국, 신선한 과일, 삶은 달걀,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까지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이렇게 좋은 음식을. 괜찮아요. 많이 드세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할머니는 정작 자신은 먹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도 드세요. 나는 괜찮아. 너희들이 배불리 먹는 게 더 중요해. 할머니도 드셔야 해요. 나는 집에서 먹었어. 걱정 마. 하지만 태원 씨가 보기에 할머니는 집에서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았어요. 너무 말라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날 특별했던 것은 할머니가 각자에게 개별적인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철수야, 감기는 나았어? 영희야, 아이는 건강해? 민호야, 일자리는 찾았어? 순이야, 약은 제때 먹고 있어? 할머니는 모든 사람의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할머니 생일이라도 챙겨드릴까요? 한 분이 말했어요. 내 생일은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이 건강한 게 더 중요해. 그래도 할머니한테도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마음만 고마워. 너희들이 잘 사는 게 내 선물이야. 태원 씨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도대체 누구실까?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걸까? 할머니의 모습에서는 특별한 종교적 신념이나 사회사업가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동네 할머니 같았거든요. 그날 밤 태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할머니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 하지만 자신은 너무나 검소하게 지내는 모습, 그리고 그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다음 날 아침 태원 씨는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어제 할머니를 따라가 봤어요. 할머니는 놀라며 태원 씨를 바라봤어요. 왜 따라오셨어요? 걱정이 되어서요. 할머니가 혹시 누군가에게 속고 계시는 건 아닌가 해서. 속는다고요? 매일 이렇게 비싼 음식을 사시는데 할머니 옷차림은. 죄송해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이용하는 건 아닌가 걱정됐어요. 누가 나를 이용한다고요? 요즘 독거노인들 상대로 하는 사기가 많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건 아닌가 해서. 할머니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걱정해줘서. 하지만 아무도 나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럼 할머니는 어떻게?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혹시 종교단체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럼 복지관이나 어디서? 그것도 아니에요. 할머니가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라면 돈은 있어요. 있다는 게
정말 말하기 어려워요. 미안해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태원 씨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궁금증은 더욱 커졌어요. 할머니가 숨기는 이유가 뭘까? 혹시 정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며칠이 지났지만 상황은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새벽 시장에 와서 비싼 음식을 사고 새 돈으로 계산했어요. 그리고 태원 씨가 아는 것처럼 그 음식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계셨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에 돈이 모자란 거예요. 아, 이상하네. 분명히 충분했는데. 할머니가 당황하고 있을 때 태원 씨가 나섰어요. 할머니, 제가 먼저 계산해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져올게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할머니가 하시는 일이 좋은 일인 걸 아니까요. 정말 괜찮아요. 돈은 있어요. 그냥 깜빡하고 적게 가져온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완강히 거절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할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역시 새 돈을 들고 말이죠. 이번에는 10만 원권도 있었어요. 할머니, 10만 원권까지 있으시네요. 은행에서 바꿔왔어요. 은행에 돈이 많이 있으시나 봐요. 그냥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 태원 씨의 궁금증은 절정에 달했어요. 할머니 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는 걸까? 그런데 왜 자신은 그렇게 검소하게 사실까?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며칠 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새벽이었어요. 할머니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장에 나타났는데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과일 가게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한우를 고르던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 태원 씨가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깐 어지러운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19 불러요. 빨리. 상인들이 소리쳤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태원 씨와 몇몇 상인들이 병원까지 따라갔어요.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괜찮을 거예요, 할머니.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는 동안 할머니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가방이 열리면서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태원 씨의 눈에 뭔가가 번쩍 들어왔어요. 이게 뭐야? 태원 씨가 주워보니 은행 통장이었어요. 그런데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통장의 잔액란에 찍혀 있는 숫자가 23억 8,420만 원이. 이게 뭔가요? 간호사도 놀라며 물어봤어요. 할머니 통장인데 23억이 들어있어요. 23억이요? 정말요? 네, 여기 봐요.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23억? 할머니가 23억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럼 할머니는 부자셨던 거야? 그런데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을까? 이해할 수 없어. 의문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통장을 자세히 보니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매일 3만 원에서 10만 원씩 인출한 기록이 2년 동안 계속 찍혀 있었어요. 매일 이렇게 돈을 뽑으셨구나.
2년 동안 계속. 그럼 할머니가 나눠주신 음식값이 다 이 돈에서 나온 거네. 그런데 이 돈은 도대체 어디서? 병원에서는 할머니가 영양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것이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제대로 식사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몸무게도 평균보다 10kg는 적게 나가시고, 영양실조요? 그런데 23억이나 있으시면서 혈당도 많이 떨어져 있고 탈수 증상도 있어요. 얼마나 무리를 하셨으면. 가족분이 계신가요? 간호사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연락할 가족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할머니가 정말 혼자시구나. 이렇게 많은 돈이 있으시면서 혼자. 몇 시간 후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 태원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에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아, 그랬구나. 할머니, 죄송한데. 통장이 떨어져서 봤는데.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23억이요, 할머니. 그런데 왜?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들켜버렸네. 할머니. 그리고 드디어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복권이에요. 복권이요? 2년 전에 복권에 당첨됐어요. 상황이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35억 원에 당첨됐어요. 세금 내고 23억이 남았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거예요? 23억이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왜 자신은 굶으면서 다른 사람들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할머니,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혹시 누군가가 할머니를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협박이요?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시는 거예요? 학대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영양실조까지 걸리셨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2년 전 내 아들이 죽었어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들이요? 응. 교통사고였어요. 갑자기, 너무 갑자기. 할머니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40살이었어요. 결혼도 안 하고 엄마 걱정만 하며 살던 착한 아이였어요. 할머니, 아들이 죽기 며칠 전에 복권을 샀어요. 우리 둘이 함께 만약 당첨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당첨이 됐어요. 35억 원에. 하지만 아들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아들은 당첨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복권 발표 하루 전에 회사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래서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하려던 일을 혼자서라도 하려고요. 아들이 못다한 일을.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길에서 노숙자를 보면 항상 돈을 주려고 했고 어려운 친구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밥을 먹여줬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니면서도 매달 월급의 절반은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저축도 제대로 못하고 제가 걱정돼서 그만하라고 했더니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라고. 복권을 산 그날도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만약 이게 당첨되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그렇게 하셨을 거야라고. 그런데 3일 후에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태원 씨와 다른 상인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혼자서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응. 아들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루려고. 아들 목까지 함께. 그런데 할머니는 왜 자신은 그렇게 어렵게 지내세요? 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나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중요해. 내가 편하게 살면 아들이 원했던 게 아닐 거야. 하지만 할머니도 건강을 챙기셔야죠. 이렇게 쓰러지시면 아들이 보고 있을 거야. 내가 아프면 아들이 걱정할 거야. 그런데 뭐가요? 내가 혼자서 하기엔 너무 벅차. 도와줄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데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 할머니,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아들과의 약속이니까. 의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이런 식으로 사시면 안 됩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해요. 제대로 드시지 않으시면 몸이 견딜 수 없어요. 의사 선생님,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가족은 없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들이 전부였어요. 남편도 10년 전에 죽고, 그럼 이렇게 큰일을 혼자서 하고 계셨던 거군요. 남은 가족이라고는 없어요. 그때 태원 씨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뭐라고요?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저희 시장 사람들이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지만, 아니에요. 저희도 할머니가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죠. 할머니가 2년 동안 혼자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들과의 약속일 뿐이에요. 그래도 혼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 이제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저녁 병원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할머니가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온 거예요. 할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면서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과일 좀 사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시장 아저씨가 연락해줬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아프시면 안 되죠. 할머니, 이제 저희가 할머니를 돌봐드릴게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2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슬펐지만 동시에 아름다웠어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할머니는 퇴원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태원 씨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희 시장 상인들이 모두 도와드릴게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2년 동안 혼자서 이런 일을 하셨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제 우리도 함께해요. 그날 이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장 상인들이 움직였어요. 할머니, 음식은 저희가 좀 더 저렴하게 드릴게요. 아니에요. 정가를 받으세요. 안 돼요. 이건 우리도 함께하는 일이에요. 상인들은 할머니에게 원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가 시장을 넘어서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려졌는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할머니의 사정을 알게 된 거예요. 35억 당첨됐는데도 자신은 굶으면서 어려운 사람들 위해 쓰시는 할머니가 계시대. 진짜요? 요즘 세상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신대요.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한 달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가 시장에 나타났는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30대 부부가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부부의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돈을 모아서 라면을 샀어요.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할머니에게 라면 박스를 건네줬어요. 할머니, 이거 어려운 분들께 나눠주세요. 할머니가 착한 일 하신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아이를 바라봤어요. 얘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래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동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에는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할머니, 저희 동아리에서 모금을 했어요. 할머니 일을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300명이 동참했어요. 한 명당 1,000원씩이라도 모으면 30만 원이거든요. 할머니 혼자서 하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 다음 날에는 회사원들이, 그 다음 날에는 주부들이, 그리고 대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도우러 왔어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도 함께 하고 싶어요. 혼자서 하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할머니도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 아들이 이걸 봤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할머니, 분명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네, 보고 계실 거예요.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매일 아침 시장에는 할머니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모였고, 함께 음식을 사고, 함께 나눠주러 갔어요. 할머니,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계시는 곳으로 가자. 할머니가 돌보는 사람들의 수도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5명이었는데 이제는 50명이 넘었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규모였죠. 할머니,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어요. 그래. 아들이 원했던 일이 이렇게 커지다니.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를 도우러 온 사람들 중에 어려운 처지였던 분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이제 저도 일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제가 다른 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할머니가 도왔던 분들 중 몇 명이 일자리를 찾았고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에는 자신들이 다른 어려운 분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다른 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그저 음식을 나눠준 것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나눠준 거였어요.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파동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죠.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의 일은 동네 전체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사랑 나눔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봉사 모임이 되었고 매주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이제 예전처럼 혼자서 무거운 짐을 들지 않아도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할머니가 이제 자신도 챙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건강하셔야 더 오래 이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할머니가 쓰러지시면 우리도 어쩔 줄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걱정에 할머니도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 아들이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아프면 안 되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고, 이제 할머니는 따뜻한 옷을 입고 제대로 된 신발을 신고
영양가 있는 식사도 챙겨 드세요. 하지만 여전히 검소해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태원 씨가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세요? 23억이면 정말 편하게 사실 수 있는데.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전혀. 이게 바로 우리 아들이 원했던 거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 그리고 혼자가 아니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으니까. 아들도 분명 기뻐할 거야. 할머니가 둘러보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던 상인들도 이제는 가족 같은 따뜻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도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함께해요, 할머니. 할머니 덕분에 우리도 좋은 사람이 됐어요. 최근에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에 알려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모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순덕 할머니 따라하기 운동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할머니가 시작하신 일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어요. 정말요? 우리 아들이 봤다면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2년 전 아들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할머니. 23억이라는 거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온 할머니.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있는 할머니. 아들아, 엄마가 약속 지켰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있어. 내가 꿈꿨던 세상이 이런 거였지? 할머니는 매일 아들의 사진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매일 새벽 5시 부산 중앙시장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나타나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시장 상인들은 말해요. 저게 바로 진짜 부자지. 돈이 많은 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풍요로운 게 진짜 부자야. 우리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할머니 덕분에 세상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앞으로도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함께할 때 더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할머니는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아들도 분명 웃고 있을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보며 엄마 고마워요. 우리가 꿈꿨던 세상이 정말 이루어지고 있네요.